워튼스쿨은 딱 두 가지만 묻는다.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저자는 워튼스쿨의 성공학 강좌를 최초로 개설한 사람, 군인 집안에서 태어나 군사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에 다니던 그는 베트남전 당시에 반전 운동에 동참하였고 학교를 그만두고 페인트공, 기금 모금 기업의 홍보 직원으로 일하다가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배낭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이야. 그리스, 인도, 이란, 아프가니스탄을 거치다가 카불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면의 수련을 위해서 스리랑카의 불교 수도원을 찾고 네팔, 태국, 홍콩, 대만을 거쳐서 한국의 송강사까지 성녀가 되라는 구산 스님의 권유를 받았고 그러나 미국으로 돌아가서 법학대학원을 다닌 끝에 37살에 와튼스쿨의 교수로 임용되었다고 해. 1881년 세계 최초의 경영대학원으로 설립된 이래 자타공인 최고의 MBA로 추앙받고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에서 30년이 넘도록 경제학, 경영학, 협상기술을 가르쳐 왔다는 그는 1986년 교수로 임명된 이래 우수 강의상, 우수 교수상을 총 29차례나 받았다는 것. 특별히 성공은 성취의 목표가 아닌 삶의 태도라는 것. 성공을 향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고 해. 그래서 두 가지 질문,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취업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배운 교훈이 있었다고 하네. 부동산 영업직 면접관의 질문이었다는 것이야. 향후 5년 계획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보다 특히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5년은 그만두고 5개월의 계획도 없었던 그는 이후에 구직 활동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본인이 글 쓰는 거를 남보다 좀 더 잘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기금목집 컨설팅 회사에 면접을 보았고 출근을 했어. 그리고 나서 얻게 된 커리어에 대한 중요한 교훈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이야. 공상만으로도 즐거울 수 있지만 실제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것. 일자리를 구하려면 내가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 성공이란 장소가 아니라는 것. 페인트공이나 나을 게 없는 새 직장. 그래서 배낭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이야. 발견의 여정이란 새로운 지평선을 찾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데 있다고 하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탐험의 끝은 우리가 출발한 곳에 도착해서 그 장소를 처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해. 돌아온 탕자로 부모와 화해하고 직장 생활을 했지만 다시 대학으로 돌아갔다고 하네. 이 책에서 도와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이해하기라고 해. 그래서 묻고 있네. 성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성공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것이야. 자신에게 성공이란 어떤 의미인지 이론적 고찰도 필요하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진정으로 존중하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것이 목표라는 것이야. 성공이란 단지 일에 국한되지 않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지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또는 성취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 성공은 종착역이 아니라 휴게소도 있고 정거장도 있는 하나의 여정이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성공의 모습, 자녀가 성공적인 인생이길 바라는 모습은 어떤지 그렇게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야. 소득과 행복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세미나가 있었다고 하네. 그런데 어느 노인이 그 자리에서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행복은 건강한 몸, 의미 있는 일, 사랑 이렇게 세 가지뿐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행복의 의미는
순간적인 것도 있고 전반적인 것도 있고 깊은 행복도 있다는 것이지. 현재를 사는 데 집중하면서 인생의 사소한 일에 제대로 인식하고 주어진 축복을 음미하는 것. 이것이 순간적인 행복, 마음 챙김의 가치라고 하네. 그리고 과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또는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일정 시간 동안에 신중한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이럴 때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전반적인 행복으로 보는데, 보통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6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매긴다는 통계가 있네. 그리고 건강이나 장기 목표 달성이나 인간관계 투자한 것, 충분한 돈. 이것은 전반적인 행복을 1점이나 2점 정도는 올릴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 그리고 깊은 행복은 초월적, 신성한, 궁극적, 영적 행복이라는 말과도 통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불행했던 부정적인 감정도 명백하게 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왜냐하면 지혜를 얻는 일에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긍정적 감정도 동일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행복을 정의하고 기록하라는 것이야. 행복과 성공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네. 순간적 행복은 속도를 늦추고 자기 주변에 관심을 쏟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함이 필요하다는 것. 전반적인 행복은 평가나 판단이기 때문에 노력이나 희생이 따르는 장기적 목표의 달성 결과라고. 깊은 행복은 내적 성공의 가장 중요한 측면일 수 있다는 것이야. 지위나 명성과 부도, 사회나 가족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모습이 아닌 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가 바라는 인생의 목표를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야. 복권 테스트라는 것이 있지. 내가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돈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돼. 이럴 때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 그래서 스스로 계획의 초안을 작성해 보라고 하네. 결론은 성공의 어떤 사회적인 상징물을 넘어선다면 그 다음에 성취할 가치가 있는 대상은 두 가지만 남는다고 하네. 경제적인 안정과 그리고 나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해와 존중이라는 것이지. 나쁜 직업에 매달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그래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적어도 올바른 성공으로 향하는 하나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야. 보상, 재능, 열정이 합해서 그 세 가지가 중첩되는 부분이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고도 말하네. 사람마다 다르지만 개인의 성장과 발전,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업적 독립, 종교적, 정신적 정체성과 가족, 아이디어 발명, 예술을 통한 자기 표현, 또한 대의에 기여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공동체, 재능을 기반으로 한 탁월함의 추구,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의미 있는 일의 토대가 되는데, 이 7가지 중에서 나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게 무엇인지, 내 마음에 끌리는 것 2가지나 3가지로 결합해서 성공 목표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야. 그렇다면 자신의 열정과 재능, 생계 능력이 겹치는 정중앙의 스팟이 성공이라고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하는 말이 있어. 페르시아의 인더스강 유역에 살던 하페드라는 부유한 농부 이야기가 있네.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부유한 이 농부는 어느 날 동방에서 온 현자라는 불교 스님의 말을 듣고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나섰다는 이야기야. 하페드는 온 자산을 다 정리해서 집을 떠나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느 스페인 해변에서 바다에 몸을 던졌다고 하네. 하페드의 집을 사들인 새 주인은 강가에서 낙타에게 물을 먹이다가 무지개처럼 영롱한 광채를 발견했는데, 하페드의 집은 거대한 다이아몬드 채굴지가 되었다는 것이야. 이 이야기의 결론은 성공을 가로막는 것은 재능과 기회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지. 현재 내가 있는 곳, 내가 가진 것에서 시작하라는 것이야.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다이아몬드 밭을 찾으라고 강조하네. 인생의 전환기를 맞을 때마다 자신이 가진 밀가루로 빵을 구워야 한다는 말도 있고,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나의 불만족이 뭔지 탐색하라는 것이야. 내 삶에서 내가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것을 찾아서 탐색하고, 그래서 내면의 목소리, 즉 직관의 주파수를 맞추라는 것이야. 뒷마당에 가득한 4개의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흥미와 열정, 소질과 기술, 과거의 경험, 성격적 장점을 말한다고 해. 성공이란 것은 독보적으로 뛰어난 하나의 재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능력의 최적의 조합이라고 하네. 성공을 위한 두 가지, 할 수 있다, 자아 존중감이라고 해.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태도는 신체적, 정신적 한계 내에서 내 자신이 선택한 일을 어떻게든 완수하겠다는 신념을 말하고, 자아 존중감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옳은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말한다고 해. 그리고 이 자신감을 획득하는 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존경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신뢰, 그리고 도전과 갈등을 통한 통과 의례, 어떤 힘든 일을 내가 거치고 나서 배운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힘이라고 하네. 성경 말씀이 강조되었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 그래서 자신감은 성공을 부르는 마인드셋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훈련과 학습, 성장을 통해서 자신이 맡은 일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과 배우려고 하는 욕심, 기꺼이 시험대에 오르며 결과만큼 노력도 중요하고 실패도 과정의 일부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지. 열정을 살피고 가치 있는 장기 목표를 찾으라는 것. 상상력과 직관을 동원하여서 아이디어를 생산하라는 것. 구체적이고 도전할 만한 계획을 세우라는 것. 계획은 쪼개고 나누라고 하네. 그래서 즉흥적으로 조정하여서 실현시키라고 해. 에너지와 열정을 소환하라고 해. 지속 가능한 동기를 발견하라는 것이지. 어쨌든 처음에는 반드시 직접 불을 붙여야 한다는 것. 성공은 자연 발화의 결과물이 아니니까. 그리고 최상위 수준의 결과는 결국 만족과 보상이라고 해. 내적, 외적 만족.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있네. 책임감, 롤모델, 습관으로 만드는 것, 나 자신과 경쟁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에게 입증하라는 것이야. 당신이 가진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지. 그리고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듯이 산다면 더 알차게 살 수 있다는 것. 결론이야. 성공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해 보라는 것. 그 성공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5단계를 제시했네. 복습이야. 자신이 가진 고유의 능력을 파악하여서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 찾기. 도전과 실수를 통해서 자신감을 획득하고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기. 열정과 상상력, 직관, 이성의 4가지. 마음의 힘을 원하는 목표에 집중시키기. 만족과 보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결합하여서 나 자신을 밀어붙이기. 신용을 쌓고 진실한 대화를 통하여서 남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공자로 세워지라고 하네. 여기까지야.